자, 그럼 선택 과목 기하 27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 문제인데도 이 27번 문제부터 같이 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문제의 표현 자체가 여러분이 좀 익숙치 않아서 약간 당황한 친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풀이 자체는 매우 간단하지만 이 문제가 담고 있는 개념은 다음 시험에서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할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짚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사각불대. 자주 나오지 않던 표현이 있어요. 자, 하지만 문제의 나머지 부분을 잘 살펴주면요. 정사각형, 그리고 얘네 넷이 다 같다고 돼 있어. 자, 그래서 문제 안에서 사실 이 안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준 것과도 같습니다. 사각불대가 뭐냐라는 것을 그걸 중심으로 물었을 리가 없잖아. 자, 지금 얘네 넷이 모두 같고 이게 정사각형 두 개인 것을 통해서 옆에 있는 이 면 네 개의 면이 모두 합동이 되고 그 합동인 각각의 도형들이 등변사다리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사각불대가 뭐였다라는 이제 기억이 돌아오게 돼. 사각불을 이렇게 자른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목적 지점을 바로 살펴보면요.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의 이쪽 빨간 면으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둘이 교선을 가지지 않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두 평면의 위치 관계 절대로 교선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얘네 둘이 평행하지 않다면 반드시 만나서 교선을 만들겠지. 자, 교선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자, 우리 팔로워에서도 굉장히 자주 이야기하던 내용이고요. 옆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을 지금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 교선이 생겼고 이 교선에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니? 이면각의 크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이 사각불대의 높이가 루트 14라고 했던 것을 이용해 주기만 하면 충분히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교선의 수직인 이런 단면을 하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선의 수직인 단면에서 이 그림을 그려냈다라고 한다면 널 평행 이동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양쪽으로 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합동인 등변사다리꼴 발견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사각불대에서 이 부분 높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이 부분의 높이가 바로 루트 14라고 했습니다. 다 끝났네요. 자, 지금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4였고 여긴 6이었기 때문에 이게 2입니다. 2. 그 다음 얘네 둘이 뭐가 되냐라는 건데 이등변인 것만 알고 있으면 내가 1이기 때문에 루트 15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이것 자체가 이면각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 자, 세타를 찾고 싶은 거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쪽으로 코사인 법칙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2의 제곱을 먼저 적은 거고요. 루트 15의 제곱, 루트 15의 제곱, 빼기 2배의 루트 15, 루트 15, 코사인 세타다.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여기서 구해주게 되면 15분의 13 하고 어렵지 않은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거기에 원래 있었던 이 등변사다리꼴 S라는 녀석의 넓이 또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 S라는 녀석에다가 코사인 세타 지금 15분의 13이라고 들어간 것을 넣어주면 되잖아. 자, 이 등변사다리꼴의 높이 또한 루트 15인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2분의 1에 그래 밑변 그리고 윗변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더해주면 4 더하기 6이에요. 10이에요. 10. 거기다 높이 루트 15를 곱해주면 되니까 5루트 15에다가 15분의 13을 곱해주면 된다. 하나 약분을 해주게 되면 3분의 13 루트 15다. 정답을 바로 구할 수가 있었고요. 자, 첫 번째 문제 독해 과정에서 좀 생소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더 지금 익숙하게 중요하게 공부했던 내용들에 집중을 해주면 된다. 정사각형 모르지 않잖아. 그리고 이 네 개의 모서리가 모두 길이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등변사다리꼴 4장을 다루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공간도형에서 우리에게 묻고자 했던 것은 높이가 루트 14다라는 것이 주어진 것을 통해서 이 공간상에서의 지금 1이 되고 루트 14가 되니까 루트 15가 되는 걸 찾았는데 자, 이 부분이 실제로 여러분이 삼수선 정리,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리면 이 수선이랑 일치한다. 평면에 내린 수선 그리고 교선에 내린 수선 그럼 다이렉트로 내린 수선과 일치한다. 이 직각삼각형 한 장 찾아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삼수선 정리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이 등변 사다리꼴의 높이를 찾으면 됐다. 자, 그 다음은 두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입니다. 위치 관계에 대한 증명 어떻게 해주면 되니?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이 교선을 지금처럼 평행선을 찾아 주어도 되고요. 자, 원한다면 사실 이걸 쭉쭉 연장을 해서 사각뿔 자체를 다 찾아서 삼각형을 가지고 처리를 해도 괜찮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도 되었던 이유까지를 보면 정사형이잖아요. 정사형과 이면각의 크기 사이의 관계, 정사형의 넓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 복습할 개념은 문제 자체 풀이 매우 간단합니다만 복습할 개념 요게 S 이퀄 S, S 프라임 이퀄 S 코사인 세타다까지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요. 개념 강의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하나는 정사형의 넓이 수선 내려줘. 그래서 이게 붕붕 떠 있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정확히 찾을 수가 있었던 건데 지금 교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평행 이동을 해서 찾았단 말이야. 여기 원래 있었던 이 부분을 S 그 다음 지금 이 밑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녀석을 S'이라고 한다면 자, 뭐 찾아야 돼? 교선 찾아야 돼. 평행 이동을 통해 교선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 교선에다가 수선을 이렇게 내려주면 지금 이게 삼수선 정리잖아. 거기서 너를 그래 코사인 세타라는 이 부분이 무엇이에요?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이면각의 크기인데 자, 이게 삼각형 두 장에서 높이 두 개 사이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S와 S 프라임 사이의 관계는 밑변이 동일하고 즉 교선 방향으로는 길이가 동일하고 교선과 수직인 방향 즉 높이 방향으로는 길이가 코사인 세타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넓이 관계는 이와 같다 라는 것이 자 가볼게요. 교선이 바로 안 보였을 때 평행 이동을 해서 교선을 찾았어. 자, 그 다음 교선과 수직인 단면 안에서 교선과 수직인 방향 안에서 지금 이면각의 크기를 찾았어. 자,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 삼각형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면각의 크기를 좀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면 개념 강의 참고하세요. 자, 이런 교선 방향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은 길이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 교선과 수직인 방향으로는 길이가 줄어들게 되어서 여기 S 오리지널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 밑에 S 프라임이 만들어졌어. 그랬을 때 S와 S 프라임 사이의 관계 교선과 수직인 방향에서 코사인 세타가 구해지잖아요. 교선과 수직인 단면에서 이 직사각형 두 장의 높이가 코사인 세타만큼 줄어들었다. 밑변은 동일하다. 그래서 교선과 평행인 방향 이것은 동일하게 길이가 유지가 되고 교선과 수직인 방향 자, 이 방향이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교선과 수직인 어떤 단면 안에서 우리가 이면각의 크기를 찾을 수 있었던 거지 이게 길이가 코사인 세타만큼 늘고 줄고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단면 안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해도 됐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안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됐던 개념 바로 이것을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면 충분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간 도형에서의 위치 관계라든지 이면각의 크기라든지 삼수선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다른 상황들을 함께 이용해 주면 되었다. 풀이 자체는 단면 하나만 잘 찾으면 그냥 사실 몇 초 컷 할 수 있을 수준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28번 보겠습니다. 자, 28번에서는요. 이 질문을 먼저 좀 던지고 시작을 할게요. 평가원이 지금 이 시험지 모든 곳에서 특히 도형 관련된 부분에서 하고 있는 목소리가 동일한데 결과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를 공부한 사람을 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9를
평면으로 자르면 즉 구와 평면의 교선인 거지. 교선이 생기면 뭐예요? 접할 때를 제외하면 원이잖아. 구와 구가 만나면 이것도 접할 때를 제외하면 교집합이 뭐가? 교선이 뭐가 생겨요? 원이 생기잖아요. 자, 그것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 안에서 읽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바로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 이걸 원을 두 개를, 구를 두 개를 더 그려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되나요? 자, 지금 이 문제는 구와 평면 사이의 관계라기보다는 이 밑에 있는 것이 나왔으니까 구 두 개가 뭔가 눈사람처럼 혹은 뭐 이렇게 생긴 떡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 그 교선이 왜 원이 되냐? 너무나 당연하게 원이 되는 것 같지만 원이 되는 이유는 중심 이으면 얘는 그대로 있어. 구의 정의예요. 일정할 거라고. 구의 정의예요. 일정할 거라고.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모두 합동인 도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합동인 삼각형들이 돌아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노랗게 표현한 이 선분까지의 거리가 일정해서 원이 되는 거예요. 이 점들의 집합이. 자, 이 28번 문제에서는 그냥 그것을 이용하고 있으면 구는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이 구의 반지름이 지금 10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A, O, 이 구 위에 있는 어떤 하나의 점 P에 대해서 이게 수직이래요. 이 구 위에 있는 또 하나의 점에 대해서 이 Q가 수직이래요. 자, 그러면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구나 원에 대해서 원주각 90도를 좀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떠올릴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 P라는 점 자체가 A, O, P 이게 90도가 되도록 하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이 또한 원 위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원주각이 90도잖아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잖아요. 나를 지름으로 하는 원 또는 구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구의 교선 위에 P가 존재하게 된다. 첫 번째. 근데 구를 그릴까 안 그릴까? 이걸 공부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 최고수인 겁니다. 구를 안 그려도 돼. 이러한 직각삼각형의 합동 자체가 구와 구의 교선이 원이 되는 이유였다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 위에서 찾아보면 이것의 합동에 의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원이야, 얘는. P라는 점들이 움직이게 되는 점들의 집합이 당연스럽게 원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자, 처음에는 방금 전처럼 그렸다고 하더라도 문제 안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원과 이 Q라는 점들의 집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원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도형 C1과 도형 C2가 C니까 원이다가 아니라 이 직각삼각형들이 합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원이 만들어지는 거다. 구의 중심까지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더라 이거예요. 물론 구의 중심까지 생각을 해주면 이것과 동일한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문제 안에서는 사실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합동인데 뭐 어쩌라고. 빙글빙글 돌면서 원이 되겠지. 그래서 구를 두 개째, 세 개째를 그리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것이 최선이다. 라는 것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에서 공통과목 10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코사인 법칙을 직접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풀이가 아닙니다. AH가 공통과목 10번에 주어지면서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를 조금 난이도를 포기하고 앞으로 가면서까지도 그 과정과 원리를 공부해라. 그거랑 복사 붙여넣기 그대로 출제한다. 그래서 수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모두 표현하고 모두 유도해 나갈 수 있었고요. 그 과정 그대로 밑변의 길이를 구하면 그게 그냥 10번 문제의 답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게 90도니까 얘가 9가 돼. 9가 돼서 그게 다시 교선이 돼. 그래서 다시 눈사람 목처럼 이렇게 뭔가 원이 나왔어. 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그냥 그
과정과 원리대로 합동인 이 직각삼각형이 빙그르 돌면서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빙그르 돌면서 원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교점 두 개를 N1, N2라고 한다고 하였고, 아주 자연스럽게도 이 녀석은 누구랑 수직? Y랑 Y축과 수직이니까 ZX 평면이랑 평행한 겁니다. 얘. 자, 그 다음 얘는요. 얘는 아주 자연스럽게도 C1, C2는 서로 수직인 평면 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에 거리, 등을 구해 나가고자 할 때 Z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교선일 수밖에 없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왜? 얘는 이거 자체가 이 이유로 X축과 수직인다면 요거랑 똑같은 거야. X축과 수직. 그래서 이거는 YZ 평면과 평행한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B, 이 점이 지금 10루트 2라고 주어져 있잖아. 이게 반지름 10이라. 10루트 2. 10. 그럼 넌 뭐야? 10. 이건 뭐 딱히 그려볼 필요도 없네요. 10루트 2. 그래도 한번 그려볼게요. OQB. 그리고 이거 자체가 합동인 걸 이용하는 거라고. 자, 이제 여기가 10이고 여기도 10루트 2니까 5루트 2, 여기도 5루트 2가 되는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 자체가 빙그르르 돌고 있는 것이다. 뭐 구를 하나 더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그것의 기본 원리, 이 녀석만을 묻고 있는 문제였다. 과정에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해 주는 것을 공통 과목뿐만 아니라 지금 선택 과목에서까지도 계속 평가원의 목소리로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되었어요. 이 원의 중심을 생각했을 때 내가 5루트 2고 나 또한 5루트 2인 상태, 여기도 5루트 2인 상태를 우측에서 모두 찾을 수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남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N2 ON1, N2를 놓고 보았을 때 10이잖아요. 10이잖아요. 지금 요 가계 크기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문제에서 5분의 3이라고 준 거잖아요. 간단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4루트 5임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는 이 원도 각각 X축 위에 중심을, Y축 위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 원들끼리의 교선이고 걔네 둘이 각각 너는 Y축과 X축과 수직이라서 넌 ZX 평면과 평행, 너는 YZ 평면과 평행이라서 걔네 둘의 교선 자체가 Z축과 평행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 원 안에서 생각해 보아도 이것이 이등변, 이쪽 원 위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것이 이등변일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라는 녀석은 XY 평면 위에 있게 되겠네. 그래서 XY 평면 위에 있게 되는 이 현의 중점 있잖아요. 그 녀석까지가 2루트 5가 되는 거는 이등변 삼각형 절반 나누어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상태였다. 자, 그럼 이제는 평면 도형 문제가 되었네요. 이 평면만 보면 됩니다. 이게 2루트 5로 위로 올라와 있는 거고, 지금은 평면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XY 평면상에 있는 보라색 직사각형을 지금과 같이 표현하고요. 자, 그것과 수직인 방향으로 위아래로 벌어져 있는 N1과 N2를 위아래로 2루트 5, 2루트 5 하고 지금처럼 표현을 해주게 되면 C2 자체가 Q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 루트 30을 바로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거기에서 이 N1으로부터 혹은 N2로부터 X축까지 내린 수선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이거 3수선의 정리 그대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잖아. 사실 공간 좌표의 뜻이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이 뭔가 X축의 방향으로 조금 나온 ZX 평면과 수직인 평면, 바로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C1이 있다 그랬었잖아. 그 단면 안에서 N1 내지는 N2가 수선을 내렸을 때 어떻게 X축 위에 떨어지게 되는지를 찾을 수가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XY 평면 위에서 물론 이 직사각형을 모두 다뤄볼 수 있고요. 이 변의 길이 또한 구해본다면 뭐 루트 70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건 별로 지금 필요하지가 않은 상황이지. 왜? 이 C1 지금 그리진 않았습니다만 그 C1이라는 녀석이 뭘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였잖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루기 가장 쉬운 그림은 O 그리고 N1이나 N2인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요. N1이나 N2여야 했던 이유는 이 C1이라는 원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이 직각삼각형이 계속해서 합동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이 구의 반지름이 10이기 때문에 지금 N1에서 내린 수선이 바로 여기에 떨어지는 것, 이 루트 30을 구한 이상 A는 구한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를 X라고 한다면요. 코사인 X는 10분의 루트 30이고 A 분의 10. 요 녀석 또한 코사인 X여야 하잖아요. 10분의 루트 30. A의 값 벌써 구해졌네요. A 이퀄 루트 30분의 100입니다. 유리화해주면 정답이에요. 자, 이런 간단한 그림 및 여기에서 우리에게 묻고자 했던 발상 바로 무엇이냐? 역시 여러분 개념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직육면체 그려놓은 것이 27번에서도 쌤이 잠깐 얘기했던 공간도 형상에서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기본 원리이고요. 물론 공간 좌표라는 것이 지금처럼 어떤 점이 있었을 때 X축과 수직인 지금과 같은 평면상에서 지금과 같이 X 좌표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공간 좌표랑도 관계가 있는 자 그런 이 직육면체라는 그림입니다. 자 거기에서 물론 이 C2라는 녀석, C1이라는 녀석이 각각 YZ 평면 및 ZX 평면과 평행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만나게 된 교선 자체는 Z축이랑 수직이라서 이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자 이게 Z축이랑 평행하다 이것을 직관적으로든 아니면 쌤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하게든 설명을 해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이 녀석의 기본 원리입니다. 바로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고요. 복습해야 할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대해 우리가 증명 유도하던 과정의 그림이 그냥 이거야. 위아래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게 하잖아. 그걸 이렇게 딱 꽂아 놓고요. 그 상태로 이런 직사각형, 이런 직각삼각형들을 공간상에 세워서 다루도록 되어 있는 개념 및 표현이 이것이고요. 네가 곧 삼수선 정리 및 모든 공간 도형 파트의 중요한 내용들의 기본 원리가 되었던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나타나는 그림이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네가 수직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은 이 안에서 꼭 XYZ 방향으로의 모든 길이를 물론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 루트 30만 구해줬으면 된다. 왜? N1도 N2도 루트 30만큼 앞으로 나와 있는 공간 좌표의 뜻 자체를 묻고 있는 거구나. 그러므로 너를 수선 내려주게 되면 내외분점 등에서도 이러한 것을 많이 표현해 봤습니다. X축 위에 떨어지는 이것이 XYZ 공간 좌표의 뜻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루트 30이라는 좌표를 갖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그 다음은 나머진 무엇이었다. 여기선 9와 9가 만나서 원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9와 9가 만나서 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설명해 나갈 때 필요했던 도형의 합동을 이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간단한 정답을 구해낼 수가 있었다. 자, 공간상에서의 이와 같은 삼각형의 합동을 다루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개념, 직선과 평면의 수직 유도 과정을 꼭 복습해달라.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9번 2차 곡선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에 대하여 대칭으로 F, F' 두 개의 초점이 4만큼의 거리로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그려져 있고 보인단 말이에요. 자, 물론 이 녀석의 역할이 문제 안에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쌍곡선에서 이 대칭성에 대한 것이 29번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사실 28번에서
평면 그리고 직선 둘의 수직을 설명할 때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단 말이야. N1이랑 N2가 그렇게 주어져 있었던 거란 말이야. 자, 28번에 대한 어떠한 힌트에 대한 것의 평면 버전이기도 합니다. 자, 공간 버전이고요. 평면 버전이고요. 양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있었을 때 무엇을 떠올릴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양쪽 대칭이 되면서 직각삼각형 양쪽으로 합동이 되는 녀석들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합동을 찾아서 풀이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28번에서도 29번에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구나. 어찌 보면 30번 문제도 합동인 도형들을 평행 이동해 나가며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합동인 직각삼각형의 공간 버전 그리고 바로 평면 버전이었습니다. 자, 그럼 29번 문제 풀이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타원도, 포물선도, 타원도, 쌍곡선도 모두 학습 목표가 뜻으로부터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세 개가 모두 복사 붙여넣기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팔로워에서 정의가 최우선이라고 했잖아요. 자, 문제의 첫 번째 줄에 초점 동그라미 쳐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줄에 초점, 세 번째 줄에 준선 역시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정의를 표현하면 돼요. 자, 물론 포물선의 방정식을 여기가 2고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포물선의 정의는 이 교과서의 기하 교과서의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포물선의 뜻을 알고 그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초점거리 이퀄 준선거리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문제 안에서는 PH와 이 FH가 지금 3대 루트 2, 3대 2 루트 2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기를 3K라고 둘 수가 있었고요. 여기를 2 루트 2K라고 둘 수가 있었고요. 자, 이 또한 3K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은 뭘 해주면 되니? 이 길이가 지금 4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었잖아요. 이게 엇각인 것만 이용을 해주면요. 여기 X 해주면 이거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X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구할 수도 있고 한 번만 더 잘 살펴보면 공통과목 10번 문제에 있었던 그것과 똑같이 그리고 공간 도형에서도 중요하게 살폈던 그리고 여기에서도 중요하게 살폈던 내용 이겁니다. 수선을 이용해 주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 내렸을 때 양쪽으로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의 공간 버전은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많이 나타나. 그래서 원이 나왔던 거야. 근데 지금은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딸랑 두 장 나타나. 딸랑 두 장 나타나. 평가원은 피카소입니다. 공간의 평면화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X에 대해서 보면 코사인 X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각삼각형 그것을 통해서 코사인 X의 값을 먼저 구해주면 3분의 루트 2고요. 자, 같은 X라는 각을 가지고 있는 이 빨간 직각삼각형에서 역시 코사인 X를 이용해주면 이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이 같아지려면 K의 값은 3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은 이거 K의 값이 얼마인지를 내가 알고 있잖아. K의 값이 지금 현재 3이 된 것을 넣어주게 되면 이 길이를 구해볼 수 있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수 있네요. 자, 근데 지금 같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냐면 내가 9 준선거리거든. 내가 9 초점거리거든. 같은 9인데 지금 다르게 말했어요. 자, 내가 준선거리야, 내가 초점거리야. 이걸 이용할 수도 있겠네. 9니까 4 빼면 5잖아요. 99, 81, 55, 25, 81 빼기 25. 바로 이 녀석을 빗변제곱 빼기 밑변제곱으로 높이제곱을 구해낼 수가 있었고 이것은 포물선의 뜻으로부터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 둘을 빼주게 되면 지금 현재 둘을 빼주었을 때 얻어지는 것이 56이기 때문에 루트 56이 되는 것을 바로 여기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었고 X좌표가 9고 Y좌표가 루트 56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을 유도해 나갈 때
초점거리와 준선거리를 지금과 같이 양쪽으로 표현한 다음에 초점거리는 여기 x, y라고 하고 여기를 p, 0라고 한다면요. x-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루트 씌운 것이 초점거리다. 그 다음 준선거리는 x 플러스 p라는 녀석의 절대값 씌워놓은 거다. 양변 제곱하면 2px, 2px, 4px가 되는 거잖아. 그게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 유도 과정인데 문제 안에서 포물선의 방정식 그 자체는 단 한 번도 이용되지 않아도 되고 이 초점거리에 해당하는 녀석, 준선거리에 해당하는 녀석, 이건 좌표의 차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었다. 이 초점거리라는 것은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라는 것 또한 이 직각삼각형을 통해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삼각비를 수선을 내려서 삼각비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의 절반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기하 선택자 버전으로 보았을 때에는 초점 거리를 표현해서 방정식을 유도해 나가는 과정이더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의 이번에는 평면 버전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필 수 있었으면 그럼 이제 쌍곡선도 뜻을 가지고 구하면 되겠네요. 이게 9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내가 이제 9를 찾았단 말이야. 이 9를. 그 다음 지금 C의 값이 4인 것도 알고 있단 말이야. 초점거리의 차를 구하면 되네요. 바로 PF' 또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 여기 루트 56이라고 했어요. 여기 무엇이 되냐. 4 더하기 9, 4 더하기 9, 13이에요. 그러면 이 PF'이라는 녀석은 초점거리 뭐로 구한다 그랬어? 초점거리라는 녀석은 주력으로 지금과 같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가지고 구해나가는 것이다. 바로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입니다. 13제곱 169고요. 거기다 56을 더해주면 169에 56을 더한 것이므로 225가 나와서 바로 PF'이 루트 씌워주면 1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 빼기 9이므로 이 주축의 길이, 이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가 바로 2a에 해당하는 값인데 2a에 해당하는 값이 초점거리의 차입니다. 15 빼기 9가 되어야 한다. 당연히 쌍곡선의 뜻도 지금과 같이 중요하게 이용될 수가 있었고요. 자, 6이 되었으므로 a의 값이 3이 된 것을 알았고 사실 이 그림을 보았을 때 간접적으로만 이용이 된다. 공간 버전에 대해서 오히려 힌트라고도 여겨진다. 라고 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이건 쌍곡선의 뜻이고 쌍곡선에서의 방정식 유도 과정. 포물선의 뜻 그리고 방정식 유도 과정 그대로 쓰였습니다. 쌍곡선의 뜻 그리고 쌍곡선의 유도 과정, 방정식의 유도 과정은 지금과 같이 점근선이랑 관계가 있었어요. 여기가 A이면 여기가 C이면 그럼 여기가 B가 되는 것으로 이 B제곱이라는 녀석은 C제곱 빼기 A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었잖아. 그래서 B제곱이라는 녀석을 C제곱 빼기 A제곱으로 구한 후 그것을 치환하였을 때 그게 A분의 BX, 마이너스 A분의 BX 등의 쌍곡선의 점근선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었고 이 직각삼각형의 합동 및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칭을 통해 찾고 대칭을 통해서 찾고 대칭을 통해서 찾고 대칭을 통해서 찾고 그리고 그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실제로 포물선 뿐만 아니라 포물선 방정식 유도 과정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네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 쌍곡선 방정식 유도 과정에는 어디에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도 있었어요. 양쪽 직각삼각형을 둘 다 이용하는 것이 유도 과정이었다. 과정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자 하는 시험이다. 끝까지 유지가 되네요. A제곱, B제곱, C제곱 사이의 관계 또한 바로 이 직각삼각형 안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A제곱이 지금 9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 C제곱이 16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 B제곱은 7이고요. A제곱이 9였으니까 이 둘을 곱하면 7, 9, 63. A제곱 곱하기 B제곱의 값은 7, 9, 63이 되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물선 및 쌍곡선 방정식 및 유도 과정을 바로 그 정의로부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 난도 문제이지만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실하게 공부하였다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게 풀이가 돼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벡터의 합차에서 지금 합이냐 차냐 무엇을 이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 문제의 첫 번째 중요한 지점이 되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위치 벡터의 개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부했냐라는 것이 이 문제에서의 두 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왜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를 하냐? 자,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이 벡터들이 지금 P도 Q도 지금 P는 이삼각형 위를 움직이고 Q는 이삼각형 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PQ라는 벡터들이 집합으로 여러 개로 나타날 거잖아요. 자, 그것을 여러 벡터들의 집합을 통해서 기하적인 의미를 찾아야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의 이름은 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벡터들의 집합을 통해서 무엇인가 좌표 평면의 점의 위치들의 집합을 표현하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가지고 직선, 원 등 어떠한 도형을 표현해 본 적이 있니? 바로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녀석을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하고자 한다면 어떤 시점 하나를 고정해서 벡터들의 집합으로 위치를 표현해 나가야 하고 그걸 통해 어떤 도형을 표현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념에 대해 좀 익숙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자, 그럼 O2 벡터, 이 녀석 자체는 그냥 이렇게 고정된 벡터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PQ 이쪽을 보겠습니다. 얘가 아마 집합 개념으로 주어질 거라고. 얘가 많이 나타나. 그리고 얘가 도형으로 나타날 거라고. 그걸 O2 벡터랑 같이 잘 다루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물론 뭐 시점을 2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자, 지금 좌표 평면입니다. 위치 벡터와 성분을 같이 공부하잖아요. O를 시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 그게 바로 위치 벡터의 성질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위치 벡터의 성질, 바로 벡터의 차를 이용하는 것이었고요. 자, 그래서 PQ 벡터 아마 집합으로 나타날 텐데 나는 얘를 원하기로는 시점이 5인 것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소망이에요. 자, 그 상태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위치 벡터의 성질, 직선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하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차라는 의미대로 바로 봐줄 수 있으면요. 이 삼각형 안에서 P에서 Q를 바라보면 어떤 벡터들이 생기니? 라는 의미로도 바로 접근이 가능해요. 자,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아마 합이 좀 더 익숙할 것으로 보이니까 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이냐 차냐 둘 다 가능하고요. 사실 많이 다른 것이 아니다. 지금은 좀 합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다. 자, 벡터의 합에 대해서는요. 맨 첫 벡터에 시점이 주어져 있고 자, 이 A, B, C랑 다른 별도의 예시예요. 그 다음 이런 벡터가 있으면 걔도 여기다 갖다 놓는 것이 벡터의 합의 정의야. 벡터의 연산들은 뜻, 성질, 그리고 성분을 공부하는데 그중 으뜸은 당연히 언제나 정의입니다. 그리고 성질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분 이용할 수 있고요. 요만큼 공부한 거잖아. 정의대로 살펴보면 처음 시점, 첫 벡터의 종점, 그 종점에다가 다음 벡터의 시점을 가져다 두고 요렇게 해주게 되면 맨 처음 원래 있었던 A라는 시점으로부터 마지막 종점까지를 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 개념 강의에선 이것을 이동처럼 생각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첫 번째 벡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OP 벡터들의 집합을 갖다가 붙이면 돼. 단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서. 오케이. 자, 그러면 OP 벡터의 집합 뒤집어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원래 있었던 P들의 집합이 여기에 있으니까 OP 벡터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 이렇게 뒤집은 것이 OQ 벡터들의 집합이더라. 마이너스 OP 벡터들의 집합이 이와 같으므로 그것을 OQ 벡터에다가 더한 것으로 생각하겠다.
마이너스 OP 벡터들을 OQ 벡터에다가 더한 것으로 생각하겠다. 자, 그럼 OP 벡터들의 집합은 그 시점이 5였고요. 중간 지점, 종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거기를 시점으로 해서 이 벡터들을 갖다가 붙여주면 어떻게 되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를 시점으로 한 거 먼저 그려볼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려지네. 여기를 시점으로 이걸 갖다 붙인 거잖아. 자, 여기를 시점으로 갖다 붙여볼까? 이렇게 그려지네. 여기를 시점으로 갖다 붙여볼까? 이렇게 그려지네. 그 사이에 있는 다른 녀석들을 시점으로 해서 갖다 붙여볼까? 아, 이 사이에 있는 표현들이,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이 종점으로 나타나네.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미 첫 번째 벡터의 시점이 5였기 때문에 이미 지금 연두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 PQ 벡터를 시점을 5로 해서 표현한 벡터들이 이미 다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 종점을 R이라고 한다면 PQ 벡터에 대해서 OR 벡터들로 표현하였을 때 지금과 같이 나타난다는 뜻인 거다. 자, 여기에다가 이삼각형 뒤집은 거 갖다 붙인 거다. 여기에다가 이삼각형 뒤집은 거 갖다 붙인 거다. 여기에다가 이삼각형 뒤집은 거 갖다 붙인 거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영역 속에 이 PQ 벡터 대신 우리가 표현한 OR 벡터들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OE 벡터, 합이냐 차냐에 대해서 차를 그대로 읽어주게 되면 이 위에 있는 P에서 Q를 바라본 벡터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 대신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으로 더한 거. 자, 벡터의 합차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그 뜻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둘을 직접적으로 서로 바라보는 벡터로 정의하기도 하고 반대 벡터를 더했다라고 다시 한번 살피는 것까지 여러분 개념에서, 우리 개념 강의에서 두 가지 모두 다루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야,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여기선 차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거를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OR 벡터들을, OE 벡터를 종점으로 한 다음에 그것의 시점을 다시 갖다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OR 벡터들에서 빼기 마이너스 OE 벡터, 요걸 OE 프라임 벡터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 반대로 뒤집어서 여기로 가져와 주면 돼요. 그럼 이 E'이라는 지점이 어디에 와 있는지도 말할 수 있게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에 와 있게 돼. 아니지. 4, 마이너스 2에 와 있게 돼. 플러스 4, 마이너스 2. 자, 요런 OE 벡터랑 OR 벡터를 뺀 녀석의 절대값의 최대 최소면 R과 E 프라임 사이의 거리라는 거지. 자, 위치 벡터의 성질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처음에 있는 PQ 벡터를 쉽게 표현하고 다루는 데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종 지점에서도 O가 동일하게, 시점이 동일하게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치 벡터의 성질을 언제 이용하는 거라고? 내가 O야, 여기 R이야. 내가 O야, 여기 E 프라임이야. 걔네들을 뺀 게 이 사이 거리라고. 그걸 그대로, 크기를 그대로 구하는 것이 바로 원의 방정식 유도 과정입니다. 자, 그럼 제일 커지는 순간과 제일 짧아지는 순간을 찾으면 되는데 이 직선 따라가 보면 아주 쉽게 이 거리가 루트 2가 가장 가까운 거리임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직선 자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수직이 되도록 하는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의 관계 알고 있잖아. 이 프라임으로부터 이 연두색까지 중에 가장 가까워지는 거리는 거리가 이 녀석이 될 텐데 그 수직 방향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만큼 내려와 주면 됩니다. 여기 3, 마이너스 3이 여기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최소값 m의 값은 루트 2, m 제곱의 값은 m의 값은 루트 2의 제곱이에요. 이 거리가 루트 2이기 때문에 이거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지. 그래서 최소값 2가 되는 것을 바로 구할 수 있었고요. 최대값은 어떻게 구해주면 되니? 여기를 바라봤을 때가 제일 먼지, 여길 바라봤을 때가 제일 먼지 등을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거기에서만큼은 성분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선 성분을 이용해서 언제가 제일 멀어지고 언제가 제일 가까워지는지를 살펴주게 되면 여기네요. 4고요.
마이너스 2인데 이거 얼만큼 내려왔겠어? 8만큼 내려왔겠지. 그럼 여기가 6이겠네. 4제곱 더하기 6제곱 해주면 얼마지? m제곱은 52입니다. 16 더하기 36이에요. 이 둘의 합이 54다. 자, 물론 다른 후보가 되는 지점을 여러분이 찾고자 했었다면 이 녀석과 이 녀석까지의 거리, 이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의 기본 원리를 따져보았을 때 아닌 것 같아. 이쪽은 어떻게 되나?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처럼 직교, 좌표, 평면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점의 위치들을 좌표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든지 벡터의 크기를 구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이 좌표들을 통해서 그들 사이에 대소, 비교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최대값을 지금 우리가 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직관적으로도 어떤 부분이 가장 길어지는지를 x, y 방향으로의 델타 x, 델타 y 등을 기반으로도 충분히 무엇이 최대값이 되는지 최소값이 되는지를 살필 수 있었던 내용이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더니 최고난도 문제에 해당했던 28번, 29번 같은 경우는 직각삼각형이 이건 뭐 타원 유도 과정에서도 많이 보던 거잖아요. A제곱, B제곱, C제곱 사이의 관계. 합동, 대칭이동, 직각삼각형이 합동 관계에 있는 것을 2차 곡선 단원에선 대칭이동의 아이디어를 주력으로 공부했었구나. 공간 도형에서도 마찬가지 지금과 같이 같은 거리만큼의 거리의 기준점을 잡는다는 아이디어가 초점 두 개의 반대 방향으로 있는 같은 거리에 있는 거리의 기준점이다라는 것과 흡사하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등변 삼각형을 공간 버전으로 지금과 같이 찾아서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었으므로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대칭이동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찾도록 했던 것은 첫 단원과 세 번째 단원에서 우리가 기하적으로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과 연결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과정과 원리를 기반으로 아예 기하 교과목 전체를 통괄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기하적 발상을 합동이라는 거예요. 단원에 맞게 출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대칭이동, 평행이동 두 가지 아이디어가 합동이동의 아이디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인데, 자, 그럼 이런 대칭이동 1단원과 3단원의 매우 중요한 주력 개념의 원리잖아. 그럼 평행이동의 아이디어가 중요한 건 언제야? 물론 2차 곡선에서도 평행이동 등을 공부는 합니다만 평행이동하면 뭘 움직여? 벡터인 거예요. 위치 벡터를 우리가 A, B 등으로 하나 표현했는데 이건 A, B 아니니? 이것도 A, B라고 말해. 이것도 A, B라고 말하고 이것도 A, B라고 말하고. 벡터의 본질은 무엇이다? 방향과 크기다. 그러므로 평행이동해도 서로 같은 벡터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양하게 여러분이 접근을 해나간다. 반대 방향으로 그렸다. 걔네들을 더해 나간다. 평행이동을 직각삼각형의 평행이동을 계속해서 합동인 도형으로 살피게 되어 있었고요. 자, 초반부에는 그것을 마이너스 벡터를 따로 잡아서 이 직각삼각형을 평행이동시켜가며 살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벡터의 합에 의해서 최종 종점을 보는 것이 이 부분에서 살폈던 내용이고, 직선 방정식, 원의 방정식 유도하는 과정에서 위치 벡터를 이와 같이 이용해 왔음을 묻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위치 벡터의 성질을 통해서 그들 사이의 벡터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 해석하는, 사실 이 부분에서 더욱 중요하게 공부했던 내용 같이 확인을 해보았다. 공간상에서의 평행이동이 27번이었던 것까지 생각하면 이번 9월 모평 시험은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로 인해 생기게 되는 합동인 도형, 기하적으로 여러분이 그 아이디어들을 복습해야 될 시험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남은 기간에도 실제 기하 교과목에서는 기하적인 아이디어를 뭔가를 찾으라고 물어볼 거야. 교과목 자체가 그래. 그러나 그 평행이동, 대칭이동 등의 아이디어, 아무 발상적인 것이 출제되는 게 아니라 개념적인 발상을 가진 것들을 잘 눈여겨보고 남은 기간 준비해야 되겠다. 자, 이런 교훈을 얻으셨길 바랍니다.